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3 총선 후보 공천을 놓고 국민의당은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막대기 공천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화동종 선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눈앞에 두고 추가 분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제8기후대라는 낯선 주대어를 놓고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이 공천 후유증으로 시끄럽습니다.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가 교체되기까지 했습니다. 더민주는 막대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국민의당사는 오전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후보 측 지지자들은 회의장에 난입하고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투표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아무리 최고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당은 광주 동남갑 경선에 대해서 1차 투표에서 장병환 후보가 공천 자격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인 가산점 논란이 일었던 광주 서구갑은 정용화에서 송기석으로 공천자를 이틀 만에 교체했습니다. 탈락 후보들은 반발했습니다. 서정석 예비후보는 최고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용화 후보는 공천 번복은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광주 정신과 시민 주권을 무시한 호환무치한 행위입니다. 황교안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공천을 받은 선거구에서도 탈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컷오프된 임내연 의원, 현역 대결에서 패한 김승남 의원을 제외하면 현역들이 모두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뉴 DJ는 누군가라는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인물난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 신인을 공천하면서 충분한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막대기 공천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광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보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민주의 깜깜이 공천과 국민의당의 현역 공천을 두고 참여자치 21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4.13) 총선 광주 전남 대진표가 결정됐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부터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보도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렸던 광주 동남을 선거구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한 차례 맞붙은 박주선 이병훈 후보. 4년 만에 재대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4선에 도전하는 박주선 후보는 탄탄한 지지층과 큰 정치를 경험한 정치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고 광주 동남구를 발전시키려면 그만큼의 경륜과 정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남무 자존심을 세우며 광주 동구와 남구의 문화 교육 특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록 있는 4선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병훈 후보는 4년 전 패배 이후 밑바닥을 훑으면서 유권자와 소통에 주력해왔습니다. 문화전당을 매개로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젠 문화 마인드를 가진 새 인물이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구청장이 내리 구속되는 등 정치적으로는 더욱 타락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야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활력을 얻습니다. 문충식 후보는 동구 토박이로 집권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면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남구를, 황인영 후보는 청년 실업난의 결과 반값 등록금 실현 등 99%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고동술 후보는 낙후된 구도심과 재래시장,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시민 스스로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동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정권에 저희 청년들의 문제를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통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실정이라 이 문제는 누구든지 나와서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
광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연령층이 높은 유권자. 그리고 이번 총선부터 새로 편입된 남구 6개 동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광주 동남을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나주의 가시거리가 80m, 해남 150m로 무척 답답한데요. 출근길에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에도 시정이 6km로 답답한데요. 오늘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면서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 0.1도, 나주 영하 0.4도로 전남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무안 14도, 목포 13도, 곡성 구례 18도, 광양 19도, 여수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차량 가지신 분들 정말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문콕입니다. 다른 차량 문에 찍히기 때문에 테러로도 불리는데요. 내 차만큼 이웃 차도 아껴주면 안 될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 흠집이 없는 차입니다. 불빛을 가까이 비추고 자세히 보면 문짝 여기저기에서 빛이 왜곡됩니다. 차량 주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차량 문에 찍혀 생긴 문콕입니다. 12개의 문콕 중 10개가 다른 차 조수석 문과 맞닿는 운전석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이제 문을 열실 때 조심히 열시거든요. 근데 보조석에 타신 분들은 이제 그냥 내리실 때 그냥 쾅쾅 그냥 내리시니까. 주차장 규격은 25년째 그대로인데 중형 기준 승용차의 폭은 90년대보다 10cm가 커졌습니다. 승하차 시 문을 여는데 56cm가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칼같이 주차해도 차량과 차량 사이 공간은 좁기만 합니다. 그래서 피하기 어려운 문콕. 누구의 소행인지도 모르고 수리를 하기에는 흠집이 크지 않고 하지만 한번 눈에 띄면 계속 신경이 쓰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뭐 기분은 좋지 않고 짜증이 나는데 또 이거 가지고 차를 또 고치기도 뭐하고 그냥 보고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타고 있습니다. 차 문에 붙이는 충격 방지용 스펀지는 내 차보다는 다른 차량을 위한 겁니다. 동승자를 먼저 내려주고 주차하면 문콕 생길 일이 줄어듭니다. 경쟁이 심하지만 기둥 옆자리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문콕 위험이 덜합니다. 우선은 내릴 때 좀 우선 조심하는 편이고요. 최대한 기둥 쪽으로 주차를 하는 편입니다. 겉보기에 관리가 안 된 차의 차주는 차량을 애마가 아닌 소모품 정도로 여기기 쉬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다는 차량 바로 옆자리도 지나치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억대의 차량을 타는 연봉 280억 원 사나이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호날두도 차에서 내릴 때 이렇게 내립니다. 문짝을 잡고 몸을 잔뜩 구부린 채.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화정동 유대회 선촌 입주민들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많게는 1,500만 원을 더 내야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입주가 정상적으로 될지 우려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의자와 책상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한 여성은 단상에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화정동 선수촌 비상대책위가 정관계정과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자 기존 조합 측이 이를 막다가 충돌했습니다. 조합원이나 일반분들 관계 계신 분들 다 오세요. 다 와가지고 사원실에 입주하는 게 지장면서로 돼야 합니다. 이 같은 충돌은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360억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알리면서 비롯됐습니다. 2,400여 명의 조합원이 가구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더 내야 입주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 조합은 조경이나 이주비 대출금 이자 등 재건축 비용 증가로 추가 분담금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이자가 한 100억 정도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도시시설 기반공사에서 한 50억 정도 늘어났고 나머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이 포함해야. 하지만 신인조합은 이전 집행부가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분담금이 늘었다며 분담금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11개월간 입주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금도 있지만 그 밖에 그 원인하고 상관없이 발생하는 있는 돈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측 조합은 일단 4월 입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의 선수촌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구당 분담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 사용료로 조합 측은 467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36억 원만 주겠다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합의 뜻대로 될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가 있었는데 아파트 5곳 중에 한 곳에 비리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전국적으로 아파트 비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아파트 비리는 공사 금액을 부풀린 경우가 많고 네. 또 공개 입찰을 300만 원 이상은 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주 지역 418개 단지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는 경리가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한 건뿐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회계처리에서 개정착오나 오류 등 비리가 아닌 부적정에 관리된 아파트가 20%였습니다. 그러나 전기 모터를 갑절 이상 비싸게 구입하거나 헌업 판매 대금을 절반 이하로 계약하는 비리 등이 아직도 일부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비리들 가운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회계감사에서도 적발된 게 있나요? 사실 회계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그 지자체에서 합동감사한 결과에서 적발됐습니다. 그 이번에 전국에서 횡령한 건수는 0.4%인 3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공사나 용역계약의 절차나 법령 위배와 또 가다 지출은 검사 대상이 되지 않아 거의 적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 회계 감사가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좀 의심이 좀 드는데 외부 회계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부는 당초 회계 감사 시 관리 전망과 법령이나 절차 위반까지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 회계 감사 규정에는 회계 장부만 하도록 되어 있어 200~400만 원은 감사비를 바꿔도 회계 법원에서는 검사 절차나 법 위반 등 그 비리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으로 문제된 회계 처리 규정을 아파트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감사비도 적정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광주지부에서 비리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 앞으로 매년 회계 의무 감사를 3년에 1회로 순기를 완화하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하고 또 주민 과반수 동의와 자치단체에서 합동 감사한 아파트는 의무 감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공동주택 관리 정보망에는 비리 소지가 있는 항목은 합산하여 공개하고 있어 의혹만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법을 규격하여 공사나 계약 건별로 공개토록 해 비리를 쉽게 발견하고 또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뭐 무엇보다도 입주민들 자체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 비리는 동대표나 관리소장, 업자 간 동조와 방관, 결탁이 없으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끝으로 아파트 동대표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만 하면 비리는 없이 그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전 녹화된 화면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2016 광주 비엔날레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제8기후대라는 낯선 주제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예술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창작 과정에 담아낸다는 게 올해 광주 비엔날레 목표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술을 비엔날레 무대 중앙에 올렸습니다. 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보자는 뜻에서입니다. 마리아 린드 예술감독과 큐레이터들이 주목한 예술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통찰과 상상력,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매개자라는 점입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주제인 제8기후대는 고대 그리스의 7가지 물리적 기후대를 초월하는 상상력의 세계, 비엔날레가 생각하는 예술의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This is how art is operating today, and this is also where a lot of work is being made which points to the future, which indicates things to come.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건 작품 창작 과정으로서의 예술의 역할입니다. 참여 작가들과 지역 미술가,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업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최종 결과물인 작품에 담겠다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논의되고 진행되었던 연구와 협업, 또 현장 답사와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 등의 모든 과정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또 국내외 100여 개의 중소형 예술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디자인센터장이 광주 지역 디자인 업체인 인스나인 전 대표 박유복 씨로 결정됐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 이사회는 어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순위 후보자인 박유복 씨를 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박 원장은 광주시장의 임명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광주 시민 1명당 하루에 317리터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1.5리터 생수병으로 나타내면 무려 211개에 해당합니다. 직접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하는 물 외에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이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수라고 합니다. 이는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데까지 사용되는 물을 말하는데요. 125ml의 커피 한 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커피나무를 심고 커피콩을 재배하고 그리고 커피콩을 볶는 데 쓰는 물은 140리터 정도입니다. 커피 한 잔에는 1000잔의 물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우유 1리터에는 1000리터가, 햄버거 한 개에는 2500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제품 하나당 많은 물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마시고 씻는 물에다 제품을 생산할 때 쓰는 물을 더한 물 발자국. 여러분은 물 발자국을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사막도 복원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목포시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1,000억 원이 넘는 오감지구 개발이익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목포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자 170억 원을 떠안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 오감지구 259만 제곱미터 개발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 하당 신도심 개발 사업 이익금 등 3,947억 원을 들여 목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오감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1,018억 원. 이 돈은 이른바 공기업 특별회계로 오감지구 공공사업과 차입금 456억 원을 갚는 데만 사용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2006년부터 12년까지 이 돈을 일반 회계로 돌려 원도심 도로 개설과 사막도 개발 사업 등에 모두 사용해버렸습니다. 오감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목포시가 오는 2019년까지 갚아야 할 빚은 126억 원, 지금까지 부담한 이자 비용만도 17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결과로 2015년 말 오감지구 지방채 이자 비용이 200억 원에 육박하였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원도심 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이 이어지면서 관련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전라남도하고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끌어다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고
성남시는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중국 구룡자동차에 이어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 그룹이 광주시의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보여 실제 투자 여부가 주목됩니다. 마힌드라 코리아 딜립 선다람 사장은 윤장현 시장과 만나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광주가 강력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 진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인도의 다국적 기업으로 지난 2010년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가졌습니다. 양병현 광주 서구갑 후보는 현재 광주는 야당 혼자서 힘을 키우기 어렵다며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감상갑에 출마한 정윤 후보도 여당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 침체된 지역 경제에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 홍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주야간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연중 무휴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에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구 획전 지역 등으로 홍보에 비상이 걸린 정당과 정치 신인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공학부를 신설합니다. 호남대는 지역의 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미래 자동차 공학부를 개설하고 자동차 관련 전공 8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학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광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중국 자동차 회사와도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순 백신 산업특구 지정 기한이 오는 2020년까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화순군은 백신 관련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 유지를 위해 백신 산업특구 지정을 5년 더 연장 신청해 중소기업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십자 백신 공장 증설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신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